트랙이 지금은 이 정도 스펙은 비싸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뚱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밑에 샵에서 자전거 리뷰를 하기 위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사장님 인사. 자, 오늘 할 자전거는 뭐냐? 바로 듀얼 스포츠입니다. 4세대가 아닌 듀얼 스포츠 5세대를 오늘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이 자전거를 갖고 나온 이유는 4세대에서 이제 5세대를 넘어가면서 몇 가지가 좀 바뀌었어요.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듀얼 스포츠야 워낙에 유명한 자전거기 때문에 다들 아시잖아요. 트랙에 이제 스테디셀러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오면서 몇 가지 항목들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듀얼 스포츠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FX와 이제 동급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하이브리드형 자전거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세대를 넘어오면서 앞에 샥이, 이거는 듀얼 스포츠 모델입니다. 듀얼 스포츠 모델 자체가 앞에 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휠이랑 타이어가 조금 바뀌었어요. 장점들이 좀 많이 집합됐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옆에서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이미 완품이 나와서 이제 조립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진열된 상품입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프레임은 알파 골드 등급 프레임입니다. 알파 골드 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존의 트랙에서 나온 최고급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X 스포츠 모델 상위 기종 같은 경우는 옛날 모델들이 플래티넘 등급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사라지고 이제 스포츠 윗단계, 그거 같은 경우 카본 프레임으로 FX들은 출시가 되고 있고요. 듀얼 스포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알루미늄 프레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전이랑 이제 많이 바뀐 것들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샥이 이제 듀얼 스포츠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의 장점,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이거 괜찮아졌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포크가 바뀌면서 렉콜이 생겼습니다. 이 자전거는 출퇴근도 가능하고 피트니스, 여행,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올라운드형 자전거입니다. 올라운더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저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떠올려요. 근데 여행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앞에 렉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꼭 가방 패니어를 안 다룬다고 해도 이게 있음으로써 달고 다닐 수 있는 가방, 뭐 짐,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 충분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렉콜의 적용 너무 좋죠. 제가 알아본 거로는 앞에 렉콜이 없어도 달 수 있는 가방들은 있어요. 근데 렉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고정됐을 때 안정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니어를 달았을 때도 달 수 있게끔 앞에 이렇게 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자전거에 장점을 많이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샥이 없어지면서 승차감이 떨어진 거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타보질 않아서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휠과 타이어를 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 자전거를 처음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핸들바에 있는 요 그립, 팔목, 여기 당숙, 이쪽 당숙 맞나? 당숙은 여기잖아. 여기 뭐라 그러지? 자전거를 타면서 팔을 거치할 수 있는 약간의 날개가 달려있는 이런 편안한 핸들바 그립을 지금 달고 있고요. 당연히 브레이크는 UHP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구동계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알투스와 아세라를 이제 같이 쓰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널 케이블, 이제 앞에 케이블이 옆으로 막 이렇게 띄어나오는 게 아니고 프레임에 구멍 뚫는 게 아니고 여기 캡 위, 헤드캡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 요거는 조금 제가 봐도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요즘 도만이랑 마돈 같은 경우가 요런 디자인으로 많이 나옵니다. 깔끔한 케이블 정리가 된다는 거. 대신 정비하는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정비 같은 경우 할 경우는 여기 많이들 오세요. 이제 시즌1 해야죠, 다들. 크랭크 같은 경우는 40에 30T를 사용하고 있고요. 디카세트 같은 경우는 11에 36T. 그래서 총 9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C포스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루미늄이고요. 안장 같은 경우는 본트래거 스포츠라는 안장입니다. 요거 제가 처음에 입문할 때 타봤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투어러에 좀 맞는 안장으로 지금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편했다. 휠 같은 경우가 27.5인치, 그러니까 재원상으로는 650이라고 돼 있는데 그 650이라는 수치가 27.5인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0C 타이어로 장착이 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샥이 사라지면서 승차감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조금 더 큰 거, 폭이 넓은 거를 써서 그 승차감까지 확보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타이어 같은 경우가 전에 썼던 게 이제 40C
이 정도까지 이제 나왔었는데 그걸 이제 안 쓰고 이제 50C 타이어, 그리고 최대 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2.0, 거의 MTB 타이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타이어에서 오는 승차감을 많이 보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재원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전거의 가격은 85만 원, 무게 같은 경우는 12.79kg, 무게가 조금 이제 감소됐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더 피트니스나 이제 여행 쪽으로 조금 더 좀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타이어가 넓어지면은 좀 단점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타이어 폭이 넓어지면서 노면에서 오는 마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가 안 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단점이라고 꼽으면 그게 좀 단점일 수는 있겠네요. 좁은 걸 바꾸면 되지. 그건 맞는 말이에요. 타이어 좀 좁은 거 바꾸면 되죠. 댓글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FX가 듀얼 스포츠, 근데 듀얼 스포츠 같은 경우는 샥 때문에 저번에는 듀얼 스포츠로 가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5세대로 오면서 신형으로 오면서 이제 그 샥이 없어지니까 FX랑 충돌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거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죠. 듀얼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둘 다 하이브리드형 자전거입니다. 확실히 둘 다의 성향이 좀 달라요. 조금 더 편한 그런 자전거를 원하신다? 그러신다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듀얼 스포츠를 선택할 것 같고요. 조금 더 나는 하이브리드형 자전거, 뭐 전천후 자전거를 지금 찾고 있는데 나는 조금 더 속도에 조금 더 다가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FX 자전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로또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서 한 개 타야 된다면 어느 걸 타고? 저는 FX 타죠. 제가 인터넷으로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좀 찾아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진짜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하이브리드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트랙이 스테디셀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정도 스펙의 이 정도의 자전거, 그리고 메이저 브랜드를 달고 있는 자전거 중에서 하이브리드 치면은 또 나오는 게 트랙 백고밖에 없는 것 같아. 뭐 삼천리나 이런 데서도 나오긴 하는데 가격면에 이 파츠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그렇게 낮질 않다는 거, 이걸 보면서 좀 많이 느낍니다. 요즘 트랙이 옛날에는 좀 비싼 브랜드인 건 맞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전거 가격대가 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트랙이 지금은 이 정도 스펙은 비싸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드랍바나 이런 걸로 좀 가시기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듀얼 스포츠나 FX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듀얼 스포츠랑 FX는 굉장히 좋은 자전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뭐 정말 저렴한 자전거 같은 경우 30-40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고, 조금 그나마 이름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50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스펙 자체에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죠. 근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스펙이나 처음에 입문하시거나 전천후로 쓰실 때 뭐 출퇴근도 하고 약간의 운동도 하고 싶고 그러신 거를 생각했을 때,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한 딴 자전거보다 한 10만 원대 가격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데 이쪽으로 차라리 추천을 드리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0만 원대나 20만 원. 10만 원이면 19만 9천 원대잖아.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10만 원 정도의 상향이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고민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자전거는 맨날 제 생활 속에 있을 자전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모든 걸 다 쓰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이 자전거 FX 두 가지 모델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듀얼 스포츠를 알아봤는데, FX와 듀얼 스포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알아봤는데, 이 두 가지 자전거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고요. 운동, 피트니스 말고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하는데 운동까지도 생각을 하신다? 그러시면 저는 FX를 추천드릴 것 같고, 조금 더 편한 라이딩, 난 속도가 필요 없어, 좀 천천히 가더라도 다 해요. 다 하고 나서 하자고.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 그러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듀얼 스포츠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자전거 오늘 소개를 마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뭐 재고나 이런 거 확인하실 거면은 전화나 댓글란에 적어주셔도 되고요. 오늘 같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사장님, 저희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오세요.